혹시 저와 함께 저작거리에 가서 엿가락 하나 하시겠어? 그 손가락 뭐지? 네, 좋아. 안녕하세요, 라이프샷입니다. 서울을 여행하려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곳들, 서울 에센셜. 그 두 번째 주제는 서울 5대궁 투어입니다. 한국에 놀러 오면, 서울에 오면 꼭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궁투어죠. 궁은 정말 아는 만큼 보입니다. 궁투어는 뭐랄까, 좀 역사 공부 같아서 왠지 지루하고 부담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내려놓고 해외 여행자들이 궁을 굉장히 흥미롭게 보듯이 우리도 조금 더 즐기는 마음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궁투어는 제대로 한다면 서울 자체를 새롭게 느끼게 될지도 모르는 경험이랍니다. 그러나 저희가 궁궐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얘기하자면 궁궐 하나당 아마 최소 20분은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100분짜리 영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 라이프샷만이 들을 수 있는 게 뭘까 고민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궁궐 투어를 해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을 때 놓치는 것 없이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최고의 계획을 짜는 데 필요한 것들을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보고 대략적인 계획을 잡으신 후에 세세한 각 궁궐에 대한 이야기와 봐야 할 포인트들은 다른 훌륭하신 해설자분들의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아래에 링크 달아둘게요. 이번에는 좋은 기회로 복권기금과 함께하게 됐는데요. 덕분에 또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궁궐을 볼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좋았답니다. 우리나라의 정신이자 현재도 복원 사업이 계속되는 지켜야 할 유산 5대궁 투어,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궁 코스 짜기. 우리 서울에는 총 5대궁이 있습니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덕수궁이죠. 그리고 같이 봐야 할 종묘가 있죠. 각 궁에 대한 설명도 뒤에 해드릴게요. 휴무일을 먼저 확인해야 돼요. 경복궁과 종묘는 화요일에 휴무입니다. 경희궁, 덕수궁, 창경궁, 창덕궁은 월요일에 휴무예요. 그리고 공휴일과 휴무날이 겹치면 다음 날이 휴무일 수 있으니까 월화수보다는 목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여행하는 거를 추천드리지만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이라서 모든 궁이 무료라는 것도 알아주세요. 하루 만에 모든 궁투어를 하려면요 거의 종일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자차를 이용해도 괜찮긴 하지만 주차를 할 때마다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추천드리고요. 우리나라는 콜택시 문화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만약 어르신이나 또는 많은 손님들과 함께 한다면 콜택시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2일에 나눠서 모든 궁투어를 하겠다라고 하면 반나절 정도 생각을 하시고 이런 코스를 추천드릴게요. 창덕궁, 창경궁, 종묘와 그 밑에 있는 강장시장, 그 옆에 있는 북촌 한옥마을까지 걸어서 하루 정도를 투어를 해보시고 그 다음 날에는 경복궁과 경희궁과 덕수궁, 또 숭례문까지 하루를 투어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복궁을 중심으로 투어를 하는 방법인데요. 경복궁을 보고 청와대를 갔다가 삼청동과 소촌을 구경한 후에 강화문 강장으로 나오는 방법, 또는 청와대에서 시작을 해서 삼청동 소청을 구경을 하고 경복궁을 갔다가 강화문 강장으로 나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국립현대미술관도 같이 투어를 해보면 좋죠. 이 세 번째 코스는 우리나라의 정치와 역사, 정신에 중심된 길을 쫙 통과하는 코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번째는 계절마다 방문해보면 좋을 코스예요. 덕수궁 돌담길은 사계절 어느 때나 아름답지만 가을에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봄에는 창경궁을, 겨울에는 창덕궁의 후원이나 종로를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그냥 창덕궁 후원 산책을 아예 테마로 잡고 놀러 오셔도 좋아요. 그 후원을 다 도는 데만 해도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편하게 옷을 입고 후원을 산책하는 기분으로 오셔가지고 창덕궁 자체를 투어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각 궁궐의 체험을 신청해서 체험마다 궁을 투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총 6가지의 테마로 코스를 짜볼 수 있겠네요. 각 궁궐들이 대중교통으로 30분 안 거리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동하기 불편하지 않아요. 하지만 궁궐 내부가 넓기 때문에 많이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체력이 필요하다는 점. 저희는 5대궁이 아니라 4대궁 투어로 하루 다 갔다 왔는데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체력을 분배해서 코스를 짜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해설 프로그램과 함께 풍부하게 여행하기. 궁궐 투어는 어떤 해설과 함께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채로운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해설 프로그램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문화재청에서 제공하는 무료 해설이 있습니다. 궁 홈페이지마다 상세히 해설 시간이 나와 있어요. 그 시간에 맞춰서 궁궐에 가면 해설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단 10인 이상의 단체는 사전 예약을 신청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외국인 분들도 그 외국인 분들을 위한 해설 시간이 있으니까 띄워드리는 거 참고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궁궐 투어 프로그램이 많아요. 마이리얼 트립이나 가이드쿱, 트래블 레이블, 이런 여행 플랫폼에서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더 심도 깊게 맞춤 해설사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대부분 평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다음은 해설
해설사 없이 오디오로 셀프 여행을 하는 방법인데요. 저희가 여기 밑에 띄워드리는 링크를 보시면 나의 문화유산 해설사라고 해가지고 문화재청에서 만들어둔 오디오 프로그램이 있어요. 요거를 갈 때마다 들으면서 가시는 방법이 있고 또는 오디오 프로그램을 그 여행사에서 구매해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특별한 투어 방법. 많은 여행자분들이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한복 투어. 한복을 입으면 모든 궁이 입장 무료입니다. 단 창덕궁 후원은 유료로 결제를 하셔야 돼요. 한복 대여점이 주로 경복궁 근처에 굉장히 많고 창덕궁, 창경궁, 북촌 지역에 있어요. 경희궁이나 덕수궁 주변에는 거의 없다 보니까 참고해주세요. 사람이 진짜 너무 많다. 여기 알바생분들은 외국어가 필수겠어요, 그죠? 요즘 한복 대여점에 가면 물품 보관이나 헤어 서비스까지 잘 되어 있는 곳이 많고 외국인 여행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N개 국어가 거의 다 가능하니 여행자분들 걱정하지 말고 방문하셔도 좋습니다. 한복을 대여하고 인생 네컷점에서 사진을 찍은 뒤에 궁투어를 하면 잊지 못할 추억의 사진을 남길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인력거 투어. 궁 내부를 다 가진 않지만 궁궐 돌담길과 그 주변 북촌, 서촌을 이색적으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인데요. 요즘에 인력거 투어를 하는 사이트가 많이 없더라고요. 아래에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다음 세 번째, 서울 시티버스 투어. 궁투어로 얘기하긴 애매하지만 다른 곳들과 함께 돌아보기 좋은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시티버스 투어 중에서도 도시 고궁 남산 코스라는 걸 이용하면요. 남산 서울타워, 명동, 남산골 한옥마을, 창덕궁, 인사동, 청와대, 경복궁 등 궁을 포함해가지고 서울 주요 관광지를 순환을 하면서 도심과 고궁, 남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서울 모습을 볼 수 있는 코스입니다. 원하는 정류장에 하차해서 자유롭게 관람을 하고 나서 그 시간표를 확인해서 다음 버스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답니다. 가격은 성인이 24,000원, 소인이 15,000원이에요. 네 번째, 아는 만큼 보이는 궁투어. 여러분이 궁투어를 하시기 전에 참고하면 너무 좋을 영상 링크들을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좀 영상이 길긴 한데 유홍준 교수님과 떠나는 랜선 여행 1탄, 조선 5대궁 궁궐 탑사 이 영상만 보고 가셔도 정말 보이는 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각 궁궐마다 자세한 설명 듣고 싶다 한다면 유튜브에 방구석 힐링 투어를 검색하시면 해설사 분들이 각 궁에 대해서 설명해둔 영상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는 영상보단 책이 좋아라고 한다면 당연히 나의 문화유산 탑사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문화유산에 대한 입문서적이죠. 한 도성 안에 5개의 궁궐을 가지고 있는 도시는 전 세계에서 서울이 유일하다고 하죠. 그만큼 5대 궁궐은 서울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이덴티티입니다. 그 시대 최고의 문화를 담은 궁궐이 우리 삶 곁에 숨쉬고 있다 보니 궁궐에서 열리는 행사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 궁중문화축전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이며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사를 품고 있는 서울 소재 5개의 궁궐과 종묘, 사직단에서 펼쳐지는 문화유산 축제입니다. 2015년부터 정식 개최됐는데요. 오늘 궁을 만나다라는 슬로건 아래 매년 봄 또는 가을에 각 고궁의 특성을 활용한 공연, 전시, 체험, 의례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열렸던 프로그램 수가 92개라고 하니까 얼마나 큰 축제인지 알 수 있죠. 그리고 대부분 궁에서 열리는 축제는 경쟁이 치열하니까 지루하다고만 생각했던 궁투어가 사실은 정말 화려하고 볼 것이 많은 대표 관광지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직접 궁으로 가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비대면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궁온 프로젝트. 매년 상하반기에 신청자를 받는데요. 온라인 예매 후에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선정해서 궁온 체험 키트를 발송해줘요. 그럼 가장 편안한 나의 방에서 궁궐의 대표적인 투어, 별빛 야행, 달빛 기행, 생가방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다 저희가 아래 링크를 달아드릴 거예요.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궁중 행사들은 뿅!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각 궁궐마다의 운영과 해설 시간, 봐야 할 뷰포인트와 각 궁궐에 열리는 체험과 함께 가보면 좋을 주변 여행지까지 궁궐마다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당연히 경복궁이죠. 짠! 딱 오늘 옷만 봐도 알겠지만 오늘은 저희 라이프샷이 궁투어를 합니다. 원래 궁이라는 게 다채로운 시선으로 봐야지 그만큼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특별 게스트가 있습니다. 짜란! 네, 안녕하세요. 통일복권 유튜버 김성준입니다. 저도 이렇게 콜라보로 함께 진행하는 건 처음인데 우리 라이프샷 유진 씨와 함께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저 콜라보가 처음이어가지고 네. 너무 기쁜 게 드디어 ENFP와 함께하게 돼가지고 저희 오늘 이렇게 4대궁을 구경하는 김에 이 4대궁 안에 복권 기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함께 돌아다니면서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항상 궁 투어를 하면은 사진 찍는 거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것만 했는데 사실 복권 기금이 약간 지원을 하고 보건 사업에 함께 한다는 거를 사실 이번에 미팅을 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보건 사업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곳에 복권 기금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 복권 기금이 사용되는 곳곳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사님 아니십니까?
않을까. 태조 4년에 완공되었고요. 조선을 건국하고 가장 먼저 지은 조선의 법궁입니다. 경복궁의 운영 시간과 해설 시간을 띄워드릴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잠깐 멈춰가지고 캡처하시면 돼요. 뿅! 야간 개장 왔을 때랑 느낌이 다르다. 그리고 한복 입으니까 확실히 업된다. 더워도 이게 기분이 좋아. 더 더워지면 힘들 것 같기는 합니다. 여미소서. 너 약간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방탕이 약간 방탕은 아니고 약간 좀 자유로운 그 알죠? 옛날 부자 같아. 한량 사업가. 여기는 좀 도련님 가지신다. 근데 이 옷이 저는 근데 돌쇠 옷이 제일 잘 어울렸었어요. 두 번째, 꼭 알아야 할 정보. 경복궁은 3문 3조의 형식에 따라서 엄격하게 지어진 궁입니다. 남북을 일직선상으로 쭉 되어 있는 정연된 구조고요. 여기서 어떤 것을 꼭 봐야 하는지 짧게 한번 짚어드릴게요. 일단 강화문. 빛이 사방으로 퍼지니 그곳에서 이뤄진 것은 만천하에 미친다. 올바른 정치가 백성들한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담고 있는 뜻인 강화문입니다. 이 강화문을 꼭 봐야 되는 이유는요. 지금 바로 복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월대라는 게 있어요. 지금 앞에 보면 강화문 앞에 다 이렇게 공사벽이 서 있잖아요. 흥성대원군께서 복원을 하시면서 경복궁의 대문인 강화문의 격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월대라고 왕이 다니는 길을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를 일제감정기 때 일본이 전차 선로를 만든다고 덮어버린 거예요. 그게 계속 묻혀있다가 땅에 다시 이렇게 발굴이 돼가지고 지금 복원 사업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 세 개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나오는 긍정전. 긍정전은 조선시대 왕의 즉위식이나 국가의 중대한 의식을 거행하던 건물이에요. 그 뒤에 있는 인왕산과 북악산을 고려하고 만들어서 걸을 때마다 풍경이 달라지는 아름다운 구조를 볼 수 있죠. 여기서 꼭 봐야 되는 건 1월 오봉도입니다. 조선시대 어자를 지키던 병품인데요. 왕의 건의와 존엄을 상징하고 왕조의 영원함을 바라는 의미입니다. 선장의 칠조령을 보시면 독립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여기서 옆으로 돌아가시면 경복궁의 꽃이라고 하는 경회루를 만날 수 있습니다. 48개의 돌기둥 위에 세워진 2층 누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경회루의 시선을 뺏겨서 놓치는 곳이 바로 그 앞에 있는 수정전인데요. 여기가 바로 훈민정음을 만든 지편전이에요. 또한 1894년 가보개혁을 선언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 다음에 건천궁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명성황후 시해 장소입니다. 경회루 특별관람. 아까 봤던 그 경회루에 30명을 제한해가지고 세세하게 볼 수 있는 특별관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관람 희망일 7일 전 오전 10시부터 하루 전까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고 하니까요.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경복궁 생가방. 매년 상하반기에 운영을 하고요. 10시부터 4시 40분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임금과 궁중 사람들이 즐긴 병가와 약차를 조선 왕조실록을 바탕으로 복원해서 오늘날도 맛볼 수 있게 구성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국왕과 왕비의 후식 및 별식을 준비하던 곳 경복궁의 소주방 덩각에 위치한 생가방에서 임금님이 맛보던 궁중 병가와 약차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소주점 증명 세트가 15,000원, 주억 세트가 12,000원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세 번째, 수문장 교대식. 2002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경복궁 수문장 교대 의식은 조선시대 왕실의 호위 문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전통 문화 행사입니다. 당시 복식 및 무기 등을 복원해서 조선 전기 군인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해요. 5월 7일까지니까 지금은 끝났고 내년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경복궁 야간 개장이 있고요. 이거랑 헷갈릴 수 있지만 분명히 다른 별빛 야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년 상하반기에 운영을 하고요. 경복궁 소주방에서 전통 국악 공연을 들으며 임금님의 수라상을 맛봅니다. 조선의 왕이 드시던 일상식의 12첩 반상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도숙 수라상을 맛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전문가 해설을 들으며 경복궁 북측 건역으로의 아름다운 야행을 시작하죠. 경복궁의 북측을 탐방하며 복원이 완료된 향원정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수락관 시식공감. 매년 여름과 가을에 열립니다. 시식공감은 궁중 문화를 보고, 먹고, 즐기고 감당한다는 시식공감을 주제로 한 궁중 음식 문화를 체험해보는 복합 문화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식도락과 밤의 생가방 프로그램, 그리고 주방 골목을 비롯한 기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복궁 소주방 건역의 곳곳을 누비며 고즈넉한 궁궐의 밤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강화문에 나와서 지금 월대 복원 현장을 보시면서 강화문 강당을 즐겨보신 후에 쭉 따라 내려가면 청계천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가면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식당인 청진옥이 나오죠. 여기서 식사를 즐기신 후에 다음 코스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아니면 청와대를 즐기시고 그리고 삼청동에 언덕에 위치한 카페로 가시면 아름다운 뷰와 함께 힐링 시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삼청로 따라 내려오면 풍년쌀롱산이라고 맛있는 떡꼬치 집이 있어요. 아니 서촌에 카페가 되게 이쁘니까 저희 카페 영상 참고해가지고 카페 투어를 해보셔도 좋죠. 경복궁 바로 옆에 국립현대미술관이 있습니다. 미술관에서 좀 재밌는 전시를 한다고 하면 경복궁 끝나고 바로 미술관을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여행지 창덕궁입니다. 확실히 경복궁에 비해서 조금 규모가 작아서 좀 아담한 느낌이 든다.
창덕궁의 관람 시간과 해설 시간은 여기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창덕궁은 굉장히 아름다운 후원이 있죠. 자연의 공간에 건물을 세워서 정원으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우리나라 조상들이 자연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지었는지가 잘 보이는 곳이 바로 여기 창덕궁과 후원이죠. 이쪽이 후원 입구인데 보통 궁을 한복을 입으면 다 무료거든요. 네. 근데 이제 후원만큼은 따로 입장권을 예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창덕궁에 입장하실 때 입장권 사서 하셨더라도 여기 와서 한 번 더 표를 사가지고 입장을 하셔야 되거든요. 소요 시간은 약 7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와우. 와우. 70분? 운동 제대로 되겠는데? 와우, 제대로인데? 후원 관람은 제한 관람 지역으로 해설사와 함께하는 시간제 관람입니다. 그러니까 꼭 관람 안내 해설 시간을 참조해서 입장 마감 시간도 체크해주세요. 후원 관람 요금은 이렇습니다. 창덕궁에서 꼭 알아야 할 것들. 창덕궁은 경복궁하고 다르게 조금 더 대감집 같은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경복궁은 그 규칙에 따라서 엄숙하게 지었다면 창덕궁은 땅이 시키는 대로 지은 곳이라고 하죠. 조선시대 왕들이 창덕궁에서 꽤나 오래 머물렀다고 합니다. 창덕궁의 법전은 인정전이고요. 순종 때 일제에 의해서 많이 변형되어 버린 곳이에요. 아름다운 박석을 잔디로 바꿔버리고 이를 어봉도도 없애버린 거를 다시 또 복원을 한 곳이라고 합니다. 박석은 구하기 너무 어려워서 원형 그대로 복원하지는 못했다고 해요. 임금님들의 서재 희정당. 여기가 좀 독특하게 둥근 모양이 있는데요. 왜냐면 순종 때부터 자동차를 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둥글게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여기서 봐야 할 것은 또 벽화인데요. 대한제국 이후로 현대적인 인테리어로 희정당 내부가 변했지만 이 벽화 이것만큼은 조선 화가에게 맡기겠다라는 그 의지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그 당시 나라는 잃었지만 우리나라의 문화를 지키려고 했던 의지가 드러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낙선제. 여기는 또 많은 스토리가 담겨 있죠. 낙선제에는 러브 스토리가 있잖아요. 아시나요? 뭐야. 저 로맨스 엄청 좋아하잖아요. 둘 중에 한 명이 죽나요? 아니요. 어떤 러브 스토리가? 비극적인 러브 스토리는 별로 안 좋아해요. 일방적으로 좀 아픈 스토리긴 해요. 헌정이 어린 나이에 효정하고 홍씨랑 결혼하게 됐는데 네. 마음에 두고 있었던 분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 이제 3년이 지나고 나서 마음에 뒀던 분을 후궁으로 맞이하게 된 거죠. 예. 네. 그분과 함께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곳이 낙선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낙선제의 문살 모양이라든지 네. 이런 담벼락의 모양이 일반 궁하고는 좀 다르게 되게 다양한 모양이 많아요. 그리고 저희 아까 봤던 그런 담벼락보다 담이 확실히 높아요. 잠깐만, 이게 뭐죠? 쉽지 않다. 이 장비는 복권위원회 진짜네?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 정말 적혀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바로 국능 방제 시스템 모든 것이 다 복권기금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오, 거. 신기하다. 적혀있으니까 할 말이 없네. 문화재 안쪽에도 저희 방제 시스템이 들어가 있거든요. 저 안쪽에 카메라랑 시스템, 요게 스프링클러나 이런 방제 시스템도 다 그렇네. 기금으로 이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몰랐다가 이제 알고 나서 보니까 보이네요. 그리고 저희 오는 중간중간에 여기 지켜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인력 같은 것도. 마늘이랑. 여기 너무 좋다. 날씨 너무 좋다. 여기서 왜 사랑을 많이 보내는지 알 것 같아. 되게 혹시 이뻐. 사랑가 아시나요? 한곡조. 제가 갑자기 여기서 나 이런 거 부끄러워서 못합니다. 죄송해요. 저 망석 가려도 못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한국자가 불러주시겠나요? 그러면? 이리 오너라 웃고 놀자. 이게 바로 이제 프로 사랑 창덕궁에서 만나볼 수 있는 체험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가장 대표적인 체험은 달빛 기행이죠. 매년 상하반기에 열립니다. 은은한 달빛 아래 녹음이 어우러진 창덕궁에서 전문 해설사분과 함께 궁궐의 곳곳을 관람하며 전통예술 공연을 관람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코스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창경궁이 있습니다. 창덕궁과 창경궁이 하나에 있어서 동거리라고 불렸다고 하죠. 창경궁은 성종 15년 1484년에 완공되었고요. 새 왕이 즉위하면 궁을 비워야 하잖아요. 그때 남는 선왕의 가족들을 모시기 위해서 만든 곳이 창경궁이에요. 그래서 세 분의 대비를 모시기 위해서 성종이 수강궁을 중건해서 지은 곳이죠. 그래서 효의 궁이라고 한답니다. 확실히 이곳은 진짜 오리지널 자연입니다. 숲속을 거니는 느낌도 들고요. 아까 뱀출물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뱀출몰 지역. 여기 이제 해시계인데 지금 좀 몇 시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보기에 이거 그림자로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 서울시 정도 되겠네요. 문화유산이 해외에 개인이 갖고 있거나 다른 곳에 보관하고 있던 걸 저희가 복권기금으로 다시 들여오기도 하거든요. 네. 들여왔던 휴대용 해시계가 있는데 1019 해시계 같은 경우도 복권기금으로 다시 대한민국의 문화재로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도 하시는구나. 우리 거니까 지켜야 되잖아요. 맞아요. 창경궁은 굉장히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름이 창경원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창경궁이 된 거예요. 창경원이 어떤 거냐? 일본이 나라를 뺏고 나서 나라를 잃은 순종을 위로하는
좋아한다는 고실로 궁궐을 공원으로 각하를 했어요. 그래서 84년 나라 살림이 좀 나아지고 나서 상경궁 복원사업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많은 건물이 없는데요. 옛날에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건물이 있었다고 해요. 여기가 대원실. 와. 건물은 진짜 이쁜데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보니까 네. 아 그냥 포토 스팟으로만 생각했다는 게 조금 반성이 되는 것 같아요. 좀 자요. 자고 있어요. 고양이가 없더라고요. 원래 항상 저기 사는데 너무 귀엽죠? 자고 있어. 너무 평화로워 보인다, 그죠? 얘는 최고의 집을 가졌네. 또 문정전을 봐야 합니다. 여기가 바로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은 곳입니다. 이 문정전은 2006년에 화재가 났었는데요. 정부 토지 보상에 불만을 품고 화재를 냈던 범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범인이 소름 끼치게도 우리나라 국보 1호 숭례문의 방화 사건과 동일범입니다. 문정전은 당시 바로 곁에 있던 시민이 막아서 피해가 적었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나 화재 방대 시스템이 너무 중요합니다. 각 궁궐에 가면 수없이 배치되는 소화기와 그 궁궐 내부 CCTV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는 통명전인데요. 여기가 바로 장희빈 사건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죠. 상경궁에서 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체험을 알려드릴게요. 상경궁 미디어 아트. 춘장의 시간 이어지고란 전시인데 이것도 이렇게 사이트에 가면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궐의 일상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건 10월에 예정되어 있다고 해요. 상경궁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300년 전의 영조 임금의 일상 현장으로 통해서 현재까지도 살아있는 고궁을 느껴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고 하네요. 상덕고 창경궁 방문할 때 당연히 같이 돌아보면 좋은 곳이 바로 북촌 한옥마을이죠. 저희 라이프샷이 종로 크리에이터지 않습니까? 다음 영상으로 올라올 영상들이 북촌 한옥마을 투어에 관한 영상들이에요. 그러니까 구독하고 기다려주시면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그 다음 네 번째 여행지는 궁이 아니라 여길 가볼게요. 종묘. 상덕궁 창경궁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같이 가기에 좋은 곳입니다. 종묘는 정말 꼭 한번 가보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선왕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곳이죠. 화요일이 휴관일이고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과 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예약 없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지만 평소에는 시간제 관람 예약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트 꼭 한번 확인해주세요. 조상들이 죽음을 어떤 식으로 다뤘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세계 최초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고요. 태조부터 순종까지 19명의 왕이 모셔진 정전과 단명하거나 사왕으로 추전된 경우에는 영년전으로 모셨다고 합니다. 종묘는 세계에서 가장 긴 목조 건물이라고 합니다. 특히 겨울에 눈이 쌓인 종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숙함을 자아낸다고 해요. 건축만으로도 이런 분위기를 자아내는 거는 거의 기적에 가깝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감탄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종묘의 대표적인 체험 프로그램은 바로 종묘 대제와 종묘 제례겠죠. 종묘 주변에 함께 돌아보면 좋을 것은 바로 광장시장이죠. 광장시장에 대한 것도 저희 라이프샷을 다뤘으니까 참고해주세요. 네 번째 궁, 경희궁으로 가볼게요. 경희궁은 조선시대 5대 궁궐 중 하나인데요. 광해군 때 창건되어서 조선 후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궁궐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우리나라의 세 궁궐,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이 모두 소실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광해군 때 가장 먼저 창덕궁을 복원했고요. 창덕궁을 본궁으로 두고 2궁으로 경희궁을 지었습니다. 1623년에 완공이 되었다고 해요. 경희궁은 다른 궁에 비해서 가장 찾는 발길이 적은 곳인데요. 그래서 해설사 배치 시간도 적습니다. 아래 정보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관람 요금은 무료입니다. 주변에 같이 둘러볼 만한 곳은 모내문 박물관 마을이죠. 여기도 저희 라이프샷에서 방문한 적이 있어요. 드디어 마지막 궁인 덕수궁입니다. 덕수궁의 운영 시간과 해설 시간, 표값은 여기서 확인해 주세요. 영성황후 시해 이후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 거처로 옮긴 사건을 아간 망명이라고 하죠. 이후 거처를 옮긴 것이 바로 경운군인데요. 헤이그 특사를 빌미로 일본이 고종을 퇴위시키고 순종이 즉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창덕궁을 사용했고 고종을 경운궁에 모셨는데요. 이 경운궁을 경망이 높고 오래 살다라는 뜻을 가진 덕수궁으로 궁호를 변경을 했습니다. 고종 황제는 우리나라의 이런 독립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한제국 선포한 후에 1897년 석조전을 지으라고 했고 1910년 석조전이 완공됐을 때 대한제국은 멸망을 해버렸습니다. 꿈과 좌절이 서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은요, 밤의 석조전입니다. 매년 상반기에 열리고요. 대한제국 황실의 일상을 나누며 아름다운 석조전의 정치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전문 해설가와 함께 석조전에 담긴 대한제국 황실의 역사를 만나볼 수 있고요. 석조전 테라스에서 고종 황제가 즐겨 드셨던 가베, 즉 커피와 디저트를 의미하면서 석조전의 밤을 즐겨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작 뮤지컬 손탁 호텔이라는 공연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 프로그램은 대한제국 외국공사 접견례입니다. 매년 상반기에 열리고요. 덕수궁을 중심으로 펼쳐진
여기는 대한제국 시기의 외교 상황을 영국으로 재구성해서 역사의 한 장면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복수궁을 방문하시면서 주변에 함께 둘러보면 좋은 건요, 복수궁 돌담길이죠. 매우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언제 가도 좋지만 특히 가을 명소라고 해요. 그리고 그 길 끝에 만날 수 있는 리에제 아플. 맛있겠다. 오, 여기 한번 모아주실래요? 와, 맛있겠다. 아이스크림 미쳤다. 짠. 서울 3대 와플이라고 하니까 한번 먹어볼까? 아이스크림 맛있다. 맛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방화 사건으로 잃을 뻔했던 아픈 흔적을 담고 있는 숭례문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에 온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서울 5대공 투어에 필요한 정보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문화유산을 가까이 느낄 수 있게 된 만큼 가장 중요한 건 이 유산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궁궐 투어를 하기 전에 반드시 지켜주셔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구역은 금연구역입니다. 우리나라 궁궐은 목조 건물이에요. 절대로 이단 물질은 소지 불가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은 반입 금지예요. 여기 안에서 뭐 음식이라든지 뭐 텐트, 돗자리 이런 거는 반입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도 출입 금지지만 안내견은 제외됩니다. 한복을 입으면 모든 곳이 무료라고 했지만 그 한복 또한 궁궐 풍경에 어울리는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상의와 하의를 기본으로 하고요. 두루마기만 걸친 경우에 인정하지 않고 과도한 노출도 금지입니다. 저희도 복권기금과 함께하면서 보건사업 위주로 둘러봤었는데요.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목조 건물이어서 화재가 정말 너무 큰 피해를 불러왔다는 걸 이번에 느끼게 됐는데, 네. 요거를 방지할 수 있는 게 사실 복권기금을 할 수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아서 신기하다. 네. 근데 복권기금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을 낼 수 있고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복권 기금은 사실상 돈을 기부한다 그러기보다 네. 우리가 소소하게 복권을 구매를 했을 때 내가 구입한 그 복권 비용의 41%가 기금으로 설정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럼 복권의 수익금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일반 시민이 복권을 샀을 때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 중에 그렇죠. 일부를 이용한 우리 문화재를 이렇게 지키기 위한 곳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권 수혜처에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 저는 좀 오늘 좋았던 게 내가 그냥 샀던 복권이 우리나라의 역사나 문화나 정신을 복원하는데 같이 있게 쓰이고 있다는 걸 들으니까 뭔가 오늘의 궁투어가 좀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정도면 상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확하게 저희가 콜라보 취지와 완벽하게 왕족의 정기를 가득 받았으니까 그럼요. 이렇게 운 좋은 날 가볍게 복권 한 장 사서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같이 있는 날에 같이 복권 사러 가실까요? 그럼요. 갑시다. 네. 당첨되면은 안 돼도 요 방제 시스템 내가 하는 거니까. 뭐 그럼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소중하고 의미 있는 서울 궁궐 투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혹시 이 궁궐을 더 흥미롭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아신다면 여러분의 경험과 함께 댓글에서 마음껏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우린 또 만나요. 안녕. 든 생각인데 여기 관객석으로 하고 여기서 공연하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한국적 불러보거라.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어요. 전화번호 등장 뭐라.